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제목은 폭격입니다. 폭격으로 인한 죄를 뒤집어 쓴 어린아이가 클로즈업된 사진이 있는 뭔가 칙칙하고 참혹한 느낌의 이 포스터를 보고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덥고 머리도 복잡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원한 맥주나 한잔 마시면서 그냥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코미디나 액션 영화를 보고 싶었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림 때문에 딱 5분 정도만 보고 판단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영화가 끝났더군요. And destroy one single building. The target is the Gestapo headquarters in the center of Copenhagen. 이 영화는 전쟁의 참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영화에 재미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하죠. 하지만 이 재미라는 건 깔깔대고 웃을 수 있다는 어떤 재미가 아니라 영화적 완성도로서의 재미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참혹한 전쟁을 다루고 있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영화적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미라고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정도로 잘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덴마크는 독일군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독일군에게 저항하던 덴마크 레지스탕스와 영국군은 덴마크에 있던 게슈타포의 본부인 쉘후스라는 건물에 대한 폭격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게슈타포의 본부니까 당연히 폭격을 해야 하지만 그 건물에는 덴마크 레지스탕스 대원들 30여 명이 인간 방패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 장교의 차량으로 인한 연합군의 폭격으로 끔찍한 민간인 희생을 직접 목격한 뒤로 정서불안으로 말을 잃고 하늘만 보면 폭격기가 떠올라서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인이지만 나치의 요원으로 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나라를 판 역적으로 불리는 프레드릭이 있고, 또한 길거리에서 나치에게 사살당하는 레지스탕스를 본 뒤로 넋이 나간 에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며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테레사 수녀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나치에 반대하는 레지스탕스를 폭행하는 프레드릭을 보고 테레사 수녀는 그를 악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악마라고 불렀던 프레드릭에게 키스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마에게 키스한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이라면서요. 하지만 천둥도 벼락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프레드릭은 테레사 수녀에게 자신은 더 이상 악마가 아니라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테레사 수녀가 갖고 있는 의문, 즉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따위일까요? 라는 리뷰를 1, 2, 3편으로 길게 했었는데 그걸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카드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수 있느냐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초는 어쩌면 인간에겐 100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도 인간을 언제나 완벽하게 보고 계실 수만은 없다고요. 테레사 수녀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게슈타포가 레지스탕스 조직원들과 은신처를
고문을 통해서 거의 다 밝혀냈다는 첩보가 연합군에 들어오고 영국은 망설이던 그 게슈타포 본부였던 건물 쉘후스에 대한 폭격을 마침내 결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1945년 3월 21일 아침 폭격기들은 타겟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선두에 있던 폭격기가 방공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극도의 저공 비행 중에 철제탑에 부딪혀서 추락하게 됩니다. 뒤이어 날아온 폭격기들 중에 일부는 원래 목표인 셀루스를 정확하게 폭격하지만 또 일부는 추락한 선두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화염을 보고 그곳을 타겟으로 오인해서 바로 그곳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목표 지점 근처의 수녀원이었고 그 수녀원에는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폭격으로 초등학생 86명과 19명의 수녀님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론 테레사 수녀도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 갇힌 채로 아이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잠깐 우리를 보지 않으신 거냐고 말이죠. 테레사 수녀는 당연히 자신도 확신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잠깐 우리를 보지 않으셨을 수는 있지만 마침내 그 끝에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크레딧 타이틀에는 실제로 이 폭격으로 사망한 아이들과 수녀님의 사진과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비극적이고 무거운 실화를 베이스로 한 사건을 매우 덤덤하게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감정이 과잉된 어떤 너무 신파적인 어떤 그런 톤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절제된 연출과 그리고 적절한 템포의 편집 그리고 역사적인 실화라는 무게감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영화 자체만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화이건 아니건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건 그렇지 않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무거운 주제에 재미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로서의 완성도와 그 재미가 상당히 있는 작품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IMDb 평점은 몇일까요? 7.3입니다. 그리고 로튼 토마토의 점수는 놀랍게도 100%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인생 영화의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굉장히 걸작, 명작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그 OTT 영화의 일반적인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간만에 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서 최상급의 영화입니다. 이상으로 폭격의 리뷰였습니다. 장점 이상의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기왕이면 통장까지도 좀 건강하고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많아질 올해와 내년 사이에 무엇보다 부디 제발 건강하게 살아남으시길 기원해드립니다. 이상 작자 미상이었습니다.